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5월 12일 오후 뉴스입니다. 따뜻한 오후 되세요. 열받은 손흥민이 골을 몰고 질주하자 마침내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은 깨달았다. 에이스 선수일수록 욕심을 더욱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토트넘이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고 마침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신들의 홈에서 벌리 상대로 하니 결과는 4경기만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영국의 전문가들 모두 만장일치로 손흥민을 이번 벌리 전 MVP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보여준 원맨쇼가 특히나 경기를 지배했다는 편인데요. 게다가 토트넘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완벽한 찬스에서 볼을 질질 끌며 패스를 거부하면서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지만, 그에 비해 손흥민이 보여준 간결한 드리블이 아말로 진정으로 욕심을 부릴 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경기 동안 손흥민은 계속해서 최전방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볼도 별로 간수하지 못했고 애초에 전방으로 패스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리버풀전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손흥이 측면으로 이동하자 본격적으로 손흥민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순식간에 2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을 당황케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그동안 토트넘 경기력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은 셈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고집스러운 포스텍 감독은 정답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며 이번 벌리전 다시 한번 답답한 전술을 들고 나와 죽어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다시 한번 중앙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며 수비수들 사이에서 고립시킨 것인데요. 손흥민이 타겟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몸싸움의 한 스타일도 아닌데 굳이 저 빡빡한 밀집 수비 사이에 넣으며 볼 간수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포스테코글루 생각을 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답답한 경기력을 이어갔던 토트넘은 24분 만에 선제골을 먹히면서 자신들의 홈에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뒷공간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고 그 사이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 완벽한 대일 찬스에서 골을 기록한 것이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첼시전, 아스날전, 리버풀전 패배는 어떻게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클럽이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강한 팀이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홈에서 리그 19위 팀인 벌리게 끌려 다닌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안 그래도 벌써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설이 솔솔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 경기마저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 더욱 그 여론은 심화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발로 자신의 감독 생명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31분경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측면을 부수고 들어갔고 골망을 찢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대포할 슈팅으로 가게없는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것이죠. 이 골 이후 토트넘은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고 하프타임에 들어선 포스테코 글로는 더 이상의 전술은 아니다 싶었는지 후반전에는 마침내 손흥민을 측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전반기 때 보았던 그 위협적인 토트넘의 공격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 손흥민의 드리블은 마치 악에 바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것이 늘 오늘 토트넘 공격수들의 탐욕스러운 이번 시즌 보았던 그 어떤 경기보다도 훨씬 심각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는 수준이었죠. 사실 토트넘이 전반전에 벌리를 끝장낼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3분경에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는 기가 막힌 시야로 완벽한 골찬스를 만들어줬는데 그 패스 경로에 사르가 더 좋은 위치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디슨이 패스를 끝까지 따라가 강탈해냈고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때리면서 기회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33분 벌리 수비진들의 대형 실수로 존슨이 볼을 탈취해냈고 박스 바로 옆쪽에는 손흥민이 완벽한 프리 찬스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패스만 하면 그대로 골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존슨은 놀랍게도 슈팅 각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패스도 크로스도 아닌 가까운 포스트 슛을 선택하며 욕심을 냈고 사실상 한 골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플레이였습니다. 영국의 코멘터리도 이 장면을 중계하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며 비난했는데요. 또한 클루셉스키 존슨도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67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고 패스를 달라며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손흥민을 바라보았음. 쿠쿠이를 무시하면서 또 슈팅을 선택했고 골키퍼 품 안으로 공을 선물해줬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동료 공격수들의 탐욕으로 손흥민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클루셉 존슨 그리고 메디슨은 작정한 듯이 보였고 이제 손흥민의 인내심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은 패스를 자제하며 최대한 드리블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가려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보통 팀의 욕심 부리는 선수들이 늘어날수록 조직력이 망가지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이 더 적극적으로 골에 집착할수록 토트넘의 경기력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아직까지도 손흥민 한 명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팀의 핵심이자 에이스 공격수는 욕심을 부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경기였습니다. 과거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위대한 공격수라면 어느 정도의 탐욕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손흥민이 딱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들수록 토트넘의 상황이 신기하게도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었죠. 손흥민이 드리블로 벌리 수비진을 휘젓자 상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토트넘 공격수들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77분은 한 골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존슨에게 선물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손흥민이 몸을 흔들면서 측면으로 빠지며 반대편 존슨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골키퍼와 수비수 아무도 없는 놈만 그 찬스에서 공이 그대로 바 앞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존슨은 이 공을 날려버리면서 이제 앞으로 평생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박제되고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더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며 동료 선수들을 바라본 뒤 마무리 패스를 꾸준하게 넣어줬지만 토트넘 선수단은 받는 것만 믿고 되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측면에서 용을 써봤자 이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날려먹으며 아예 패배를 원하는 듯이 작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결국 경기가 답답해지기 상황을 해결한 건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였습니다. 반더베이크 근처까지 오버래핑에 볼을 받은 뒤 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대로 왼발로 가마차기 슛을 날리며 결승골을 기록한 것이었죠.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또한 다음 맨시티 전을 대비해 선수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도 있는 좋은 경기 결과였죠. 그리고 여전히 확률이 희박한 상황이지만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은 4점 차로 남은 경기에서 빌라가 추락하고 토트넘이 두 경기를 전부 이긴다면 기적적으로 챔스 진출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드리블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고 드리블 성공률 100%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찬스 메이킹 5회로 양팀 통틀어 최다 횟수를 기록했고 빅찬스 메이킹 1회, 리커버리 4회 피파울 1회 등등 그야말로 혼자서 경기를 지배한 셈이었죠. 팬들은 오늘 경기를 보고 앞으로도 손흥민이 더 이런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팀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 손흥민이었다. 그래서 경기력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며 오히려 패스를 받은 선수들은 점점 거만해서 볼을 질질 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욕심을 부려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쿨루셉이나 존슨 메디슨처럼 주제 넘는 짓을 하는 선수들이나 욕을 먹지 그동안 토트넘을 먹여 살려온 손흥민이 이기적으로 플레이한들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손흥민이 이 볼을 길게 가져갈수록 오히려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번 경기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타심과 배려심은 어디 가지 않는지 정작 상대 수비수를 다 뚫어놓고 마지막에 패스를 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패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골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넓은 시야와 판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손흥민 선수의 상상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떠먹여준 크로스만 존슨이 제대로 받아먹었어도 또 다시 이번 시즌 10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축구에서 보통 탐욕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때가 많으나 그 대상이 세계 정상급의 공격수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호날두나 레반도프스키, 홀란드 같은 선수들은 전부 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선수들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 동료 선수들에게 양보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패스해줘봤자 그들은 받아먹지도 못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